수전 있잖아요. 종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해. 이 볼에 대한 높이로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덧셈인데 이게 고려가 안 되면 큰일 나네요. 그러니까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사용하면 불편한 거야. 네. 멍만인 거 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세면대 설치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까지 있어요? 빠밤.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 재밌어. 우리 원룡님하고 같이 알쓸인잡 돼서 알아볼 텐데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그 스튜디오가 제가 이제 어제 올라갔던 영상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스튜디오를 지금 우리가 다른 데로 못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좀 개선해서 마이크 좀 개선을 우리가 하거든요. 하고 나서 오늘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다른 스튜디오 교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디오 댓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라고 일단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알쓸인잡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수전 뚜둥 수전인데 욕실 수전입니다. 욕실 수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관심 많아요. 수압. 네? 수압? 네, 수압 중요합니다. 수압은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제품 자체가 특별하게 뭐 그거 아니면 아파트 자체 수압을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 있어 뭐냐면 약간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높아 고층인데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그 인테리어를 막 해서 배기했어. 근데 자체 수압이 낮은데 인테리어 했는데 물이 안 내려간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진짜 4층이거든요. 네. 근데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외국 수전 썼는데 네. 그래서 이게 수압이 있지만 제품에 제품 따라서 자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품 자체는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 네. 그 아파트의 수압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경향이 좀 크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 하여튼 오늘 우리 욕실 수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요. 네. 정신 집중하셔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들어가시죠. 자, 그럼 우리 수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뉴빌드. 자, 수전 있잖아요. 종류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만해. 뭐 200개 방금 봤잖아. 뭐 봤어요? 욕실 수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뭐냐면 욕조, 그 다음에 세면대, 그리고 샤워. 샤워부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세 가지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너무 좋아.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이거. 여기, 이거 문고리. 이거 뭐냐면, 얘는 뭐, 세면대. 얘는 욕조. 얘는 뭐, 샤워. 끝났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상품을 볼 필요가 있다. 수전을. 이거? 세면. 세면대 수전. 네. 이거 뭐죠, 이거? 샤워기. 욕조는 하나 중요한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바. 바. 슬라이드 바. 네. 슬라이드 바 어디 쓰죠? 샤워부스요. 아니, 욕조 이야기 한다니까. 욕조요. 욕조에 보면 네. 요렇게 옆에 걸 수도 있는데 위에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욕조에도 우리가 지금 해바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슬라이딩 봐. 자, 그리고 또 하나 해바라기 바. 해바라기. 샤워부스 쪽에 해바라기가 들어간 형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돼요. 얘는 세면대, 얘는 욕조, 얘는 샤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세면대 수준이 어디 들어갑니까? 손 씻는 데 들어가죠? 그렇죠. 혹시라도 수전만 뭐 모르실까봐 제가 이 이미지를 넣은 거 아니에요. 역시 디테일 너무 예뻐요. 자료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원료님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세 번째 차림이잖아요. 네네. 완전히 긍정의 마인드인데 완전히 그냥 무조건 다 긍정이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예전에 진행할 때는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팍팍팍 하면서 막 이거 왜 그래? 막 이랬었는데 다 긍정이네. 이건 왜 그래 좀 할까요? 왜? 언제까지 긍정으로 간지 한번 볼까 내가. 흑화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은 세면대 보면 여기가 세면대잖아요, 그죠? 세면대 네. 수전 이렇게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조 수전은 여기 이렇게 설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슬라이드 바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욕조 수준인데 얘는 슬라이드 바가 없고 얘는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아?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아무래도 사용성이 더 편리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슬라이드 바 같은 경우는 요 높낮이 조절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비누 받침대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용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좋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디자인 어워드 막 붙여놓고 그렇죠. 이런 디자인 어워드 보면 우리가 굿 디자인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엠블렘 붙여놓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샤워부스, 샤워 수전.
샤워 수준도 보시면요. 이렇게 해바라기 타입이 있고요. 아까처럼 그냥 그렇게만 딱 거는 경우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욕조에도 쓰이기도 하고 여기도 쓰이기도 하잖아요. 욕조에 쓸 때나 샤워부스에 쓸 때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욕조와 샤워 어. 차이가. 지금 보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수전하고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수전하고요.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바로 토수구에서 물이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요. 욕조는 무조건 밑으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샤워를 할 때는 여기 굳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안 나와도 되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제품이 있고 안 나오는 제품인데 그걸 다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 물 밑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밑에 예를 들어 욕조도 없어. 근데 샤워 부스 안에 이렇게 만약에 토수가 밑으로 물이 나오는 형태가 있다. 이건 어디다 쓰면 좋은 줄 아세요? 발 씻을 때. 아. 발 씻을 때 샤워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발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도 좀 편하긴 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튄다. 많이 튀어. 바바바바 튄단 말이야. 그거를 좀 하셔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거 많았구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체 샤워를 다 할 경우도 있지만, 머리만 감을 때 있잖아요. 아. 그럴 때 되게 편해요. 한편에는 이렇게 밑에서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용도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된다. 알았죠? 아. 공부가 너무 돼요. 진짜.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란 말이야. 일단 하긴 어. 재밌고 유익한. 아니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신 이거는 맞아. 과연 수전일까 아닐까? 아니다. 왜 아닐까? 아, 다 아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액세서리라고 해요, 액세서리. 그래서 보통 보면요, 우리가 수전금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수전금구. 뭐냐면 수전과 액세서리 포함해서 수전금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얘는 뭐다? 수지거리? 아니, 수건거리? 얘는 뭐다? 얘 뭐야? 아, 얘, 비누. 비누 받침대. 네. 얘는 수지거리. 얘는 메리평. 얘는 위에 타올 선반. 타올 선반. 자, 이거는 뭐다? 거리. 뭔 거리? 이거 이거 거는 거. 가운 같은 거. 아, 네.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알아요. 뭐, 변기 옆에 항상 이거 청소수전. 엄청 세요. 엄청 세. 엄청 세요. 얼굴에도 하잖아? 뭐, 장난 아니야. 이거는 청소수전. 청소수전, 청소할 때 쓰라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액세서리인 거고, 이것도 청소수전. 예, 물이 이제 쓰는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까지는 같이 이야기하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면대 설치 꿀팁이 있습니다. 꿀팁까지 있어요? 빠밤. 뭐냐면, 자, 봐봐요. 여기 우리가 지금 세면대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 소위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젠다이라는 표현. 이걸 돌출벽체라고 해요. 네. 돌출벽체. 네, 돌출벽체 이제 이렇게 선반이 올라가는데,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수전 자체가 여기 있는 요 선반 위에를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라인을 맞춰주는 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이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얘가 만약에 수전 자체가 위로 이렇게 많이 툭 돌출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뭘 넣죠? 저기 물비누 등등. 물건들을 막 수납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면 사용성이 그런데 불편하다. 걸리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있는 이 수전은 웬만하면 여기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스펙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수전이 여기랑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하다 개념으로 보고, 자, 이 수전 자체가 여기 설치된다 라고 하면 이 수전에 대한 스펙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높이가 지금 173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 높이가 중요하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이 높이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높이를 더해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 수전의 세면대 높이가 얼마냐면 830에서 요새는 거의 900까지 설치를 해요. 요 위에 있는 요 높이가 830에서 거의 900까지 설치한단 말이에요. 키가 크신 분들은 900,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830. 통상적으로 860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900? 네. 뭐 그렇게 커요? 자, 그렇다면 860 일반적인 사이즈를 먼저 하면 네. 860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 더하면 얼마? 1000. 1000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1030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1030 이상이 돼야만 수전이 위에를 넘지 않는다. 근데 이거 되게 어.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관과하기 쉬운 거 같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또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저 여기다 이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선반 이거까지 넣고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오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디자인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 알아야 된다.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돈도 쓰는데. 뭐, 그럼 하지 말던가. 네. 해야지. 자, 그런데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네. 자, 우리가 세면대가 벽으로 부착형 말고 이렇게 탑볼 형태도 있잖아요. 탑볼 형태도 중요하다. 다만 탑볼 같은 경우는요, 보통 뒤에 이렇게 선반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여기가 높이가 313. 아까 170이었잖아요. 얼마나 네. 더 높습니까? 2배 가까이 높습니다. 140이 더 높단 말이에요.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 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이 볼 때문에요. 맞습니다. 볼 때문이에요. 볼 높이가 일반적으로 120에서 15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설치하고 나서도 설치되니까 요쯤에 볼이 들어가니까 요 간격이 얼마? 150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높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이 높이가 중요하고 여기 올라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탑볼 형태의 세면대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탑볼 형태 이 높이를 구하는 거를 이 볼에 대한 높이로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덧셈인데 이게 고려가 안 되면 큰일 나네요. 그러니까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사용이 불편한 거야. 네. 뭔지 알죠? 그래서- 멍만이가 알지? 네, 불편합니다. 어. 또 하나 있어요. 네. 백화점인데 여기 있죠, 여기. 좁아. 좁아서 이게 세면 수전 발 앞에 떨어져. 바로 앞에, 네. 너무 불편해. 미안하고. 그러니까 청소하는 이게 거 같은데. 있잖아요. 이거 토수구가 이게 짧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구멍이 홀드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정도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나마 손 받기가 편해. 근데 설치할 때 여기다 수전 이게 뭐야? 물이 요거 떨어져 여기에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많이 봤어요. 이거는 비단 뭐 백화점 뭐 마트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요거 계획 잘못하잖아요. 집 인테리어 하는데도 이따위 설계가 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활용 점에서 점을 못 찍는 거네요. 뭐 이게 활용점정일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산수적인 부분이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될 건 뭐다? 여기 있는 이 세면대의 높이를 830에서 900 정도를 맞추는데 일반적으로는 860을 맞춘다. 그럼 거기서 수전에 대한 높이와 밑에 있는 장의 높이와 선반에 대한 높이를 다 맞춘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엄청나게 중요한 꿀팁입니다. 소름. 너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을 때 수전을요, 우리가 세면대 있고 욕조 있고 샤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요, 다른 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분류가 또 두 개로 나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 매립? 봤지? 돌출? 그렇지. 매립하고 돌출입니다. 정말로요? 나 아니 안 봤어. 진짜 안 봤습니다. 이거 다 없는데? 없어요. 그전 내가 잘 보냈잖아. 안 봤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안 봤습니다. 자, 뭐 오, 똑같네. 대박이다. 지금 보면요, 네. 이게 노출하고 매입, 이 설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욕조도 노출 있고 매입이 있고요, 세면대도 노출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자, 세면대 수전부터 먼저 보면요, 세면대 수전에서 매입 수전 여기면 여기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아까 세면대에다가 원홀로 들어갔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벽 매립. 자, 세면대 수전인데 여기 탑볼이죠. 벽 매립. 욕조인데 욕조에도 벽을 매립. 샤워 같은 경우도 일반적이잖아요. 노출. 네. 자, 그런데 매립이 예뻐, 있다. 예뻐. 진짜 예쁘다. 매립이 예. 있다. 매립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매립이 당연히 이쁘죠. 그렇지만 매립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노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 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거 뜯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이거 현장에서 그냥 가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냉수와 온수가 나오는 가랑이 다 뽑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어떻게? 갖다 끼우면 끝. 쉽다. 엄청 쉬운 거예요. 네. 근데 갖다 끼우면 끝나는 거니까. 물론 이 높이에 대한 게 높낮이를 조절해야 된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요 높이 그대로 내가 설치한다면 그 끝. 자, 그런데 매립이잖아, 매립. 매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욕실 벽체를 까내야 돼요. 배관 작업도 다시 해야 되네요. 배관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까내야 되는 거고, 왜 까내야 되냐? 지금 보면 노출로 했을 때는 요렇게 요거 보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따뜻한 물하고 찬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요 안에서 조절해서 밸브를 했을 때 찬물과 따뜻한 물 수압 세게 나오잖아요. 이 뭉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뭉치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벽체를 파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벽체를 파지 않는다면 벽을 그만큼 또 끌어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메인 뭉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걸 작업해야 된다고. 작업도 작업이지만 나중에
차가운 거 뜨거운 게 안에서 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잖아요. 중요하게 그런 건 상관없어. 네. 이거 뭐 PVC가 아니잖아.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이게 네. 뭐냐면요. 여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물 나오는데, 원래 나오는 구멍. 원래 물이 여기 토수구 형태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가 뭔지 아세요? 분배기요? 여기가? 맞아요. 온수와 냉수.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이 여기고요. 요 부분이 여기예요. 아, 물 조절. 여기가 물 조절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네. 물이 나오는 게 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 거치잖아요. 네. 자, 그럼 요게 뭘까? 요거는 뭘까? 아, 저기 그 샤워기로 할 거냐 아니면 해바라기 쪽 맞습니다. 맞아요? 핸드로 할 거냐, 해바라기로 할 거냐 할 때 이거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똑딱이 있죠, 아, 똑딱이. 그렇구나. 똑딱이를 예를 들어서 눌렀을 때는 이걸로 나오고 뺐을 때는 뭐 이걸로 나온다고 하면 네. 요 기능을 얘가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 조절하는 거고 여기는 변경 그리고 요 부분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벽도 매립, 여기도 매립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있는 걸 여기까지 딸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매립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다? 공사비가 100% 증액이 돼요. 그리고 자재 스펙 자체도 매립되는 게 당연히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설치를 하실 때는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서의 꿀팁은 뭐냐면 이 샤워 부스에 대한 이 높이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 샤워 부스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요새는 욕조를 샤워 부스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하. 욕조를 샤워 부스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높이다. 수전에 대한 높이가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만약에 욕조가 있었다 치자고요. 욕조가 이렇게 있다 치자고요. 욕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500이에요. 500이고 수전유가 달리는 게 높이가 얼마? 얘가 750이에요. 엄청 낮네요. 통상적으로는 500이고 25cm가 올라간 750의 수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샤워부스를 할 때 샤워부스 이 높이죠. 이 높이는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통상적으로 950에서 100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차이가 크네요. 그럼 얼마가 올라가야 돼? 최소 200에서 250 올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 뭐냐면 이 샤워부스에 대한 높이를 950에서 1000으로 맞춰서 설치를 하면 좋다. 그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물론 이것도 이제 사이즈 높이에 대한 거니까 키가 크신 분들 더 높이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가 키가 크신 분들 상관없는데 여기서 요만큼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려서 쓸 수도 있고 올려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요 높이 샤워부스의 그 높이가 중요하다.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한 950 정도, 좀 크신 분들은 1000 정도, 그거보다 조금 높아도 되고 그 정도 맞춰서 하시면 된다. 네. 요 꿀팁 어때요? 엄청 좋아요. 어. 반대로 욕조에서 부스에서 욕조 음. 계속 와서 스위치하시잖아요.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샤워부스도 있는데 나 욕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750. 네. 자, 여기서 그냥 또 끝날 수 없지. 우리가 욕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꿀팁. 조명? 아니, 조명은 네. 수전하잖아요, 수전. 네. 수전에서 꿀팁. 수전에서. 수전에서 조명, 그 조명이고. 무광. 그렇습니다. 무광과 유광. 아, 정말요? 맞습니다. 오늘 다 덕분을 반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무광, 제가 무광 좋아해요.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봤던 요 제품 있잖아요. 얘는 무광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되는 제품을 세팅할 때요. 이런 식으로 무광은 무광대로, 유광은 유광대로 이렇게 세팅해야 된다. 깔맞춤 하자. 깔맞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별로 다르게 갈 수는 있어도 만약에 공용 욕실이다. 만약에 공용 욕실이 내가 여기 있는 세면대를 무광으로 하고 싶다. 니켈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액세서리도 전부 다 니켈. 만약 여기를 내가 크롬 타입의 바짝바짝한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크롬. 그런 식으로 좀 맞추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욕조 수전이나 샤워 수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있다라고 하면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맞춰서. 맞추자. 대신 이거 맞출 때 또 하나 꿀팁. 시리즈가 있어, 시리즈가. 욕조에서 나오거나 샤워부스에 나오고 있는 그 디자인에 대한 쉐입이 세면대랑 같은 디자인 시리즈로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하네요, 되게. 그래서 그 시리즈에서 맞추는 게 좋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산도 좋은 거 맞나요? 국산도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외산도 좋은 게 많고 국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 뭐 도전테크도 있고
제가 이제 다른 그때 수전 관련된 거 주방 수전대 제가 이야기 한번 했거든요. 주방 수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국산 수전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외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외산 중에 하나는 폴로, 그로, 제시 이렇게 세 가지 많이 쓰거든요. 또 그 안에서 상품 보면 되고. 또 질문 있습니다. 네네. 요즘은 무광과 유광 선택 비율이 네네.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무광이 많이 한 8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늘어나고 있다. 80%, 70에서 80% 정도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게 반짝거린다 덜 반짝거리는 사이잖아요. 네네네. 왜 그 장 시스템 장 같은 경우도 왜 하이글로시가 있고 약간 매트한 필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비단 그거는 시스템 장 말고 일반 장 가구, 일반 제작 장, 가구 네. 쪽에서도 하이로시 거의 안 쓰죠 요새. 다 그냥 매트, 무광으로 많이 쓰니까. 트렌드군요. 트렌드죠, 트렌드. 근데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트렌드가 또 돌기 시작한 게 예를 들어서 주방에 또는 붙박이장에 하이그로시가 매트한 느낌으로 갔던 것보다는 짧아요. 디자인 트렌드가.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 지금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참고하시면 뭐 욕실 수전은 뭐 끝났다. 뭐 끝났나? 네, 끝났죠. 공부 끝. 어때요? 영상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정말 9개월 전에 저의 생각이 오버리미터요. 왜 제가 그런 선택을 네. 했는지, 아, 얼마나 와이프가 고생했을지. 했죠. 예,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그러면 안 된다. 진짜 볼 하나 선택하는 것도 타일 업체를 진짜 많이 갖고 그럼요.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그런 세심한 디테일 하나가 그 전체적인 느낌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더 남경엽 대표 원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